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림책을 사랑하는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석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뜨아입니다. 전 초코라떼입니다. 동글입니다. 망고빙수입니다. 누렁이에요. 양귀비예요. 네,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날씨가 아주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사실 추석 이후로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 엄청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봤어요. 추석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의 어릴 때의 추석 라떼 추석과 지금 추석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 누렁이 해볼까요? 네, 원래 항상 저기 자꾸 누렁이가 보여. 귀여운 누렁이가 있네요. 네. 네. 우선 옛날 추석은 저희 집이 큰 집이었어가지고 오. 전전날부터 여기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와서 이제 엄마랑 언니랑 저랑 여자 셋이 이제 열심히 전도 부치고 뭐 음식도 장만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나름 이게 지나고 나면 미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안 와요. 친척들이 안 오는데 그 전날 저녁부터 조금씩 오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오면서 와서 이제 전 드시고 뭐 하시고 막 이러면은 나는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뒤에 뭐 생략됐죠? 네, 여기 좀 비속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그때 그 날을 계기로 해서 모두가 모일 수 있어서 좋기는 했던 너무 미화했나요? 맞아. 너무 미화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요즘 추석 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이번 추석에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31도까지 올라와서 비 겁나 왔다가 아주 푹 찌는. 밤에 새벽에 12시부터 5시까지만 시원했고 그 외에는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런. 그래도 전을 붙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전을 붙여서 좋았는데 전을 붙이지 않아서 좋았다는 제가 맞지 않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네, 비포의 레프터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분 때문에 양귀비님 어떠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집도 큰 집이었거든요. 아이고, 뭐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엄마 도와서 열심히 진짜 장 보고 뭐 음식 하시는 거 전두 부치고 잡채 이런 거 뭐 야채 다듬고 하는 거 옆에서 이제 거들고 했었는데 결혼했는데 저희 집도 큰 집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음식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근데 좀 달라진 거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용돈이 생기는 때예요. 딱 설날하고 추석이. 그래서 좋았는데 이젠 돈이 나가요. 돈도 나고 이래저래 저는 좀 우울하네요. 추석이 그래도 뭐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돌다 보니 제 차례니까. 저는, 그, 옛날의 추석과 지금의 추석을 비교했을 때 제일 좀 특징적으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저희 집은 큰 집이 아니었는데, 저희 큰 집은 그 차례를 지나러 가면 맨날 그 아무도 안 먹는 그 사탕 아세요, 혹시? 그, 무슨 색이어도 박하 맛인데 되게 큰 제사용 사탕이 있어요. 되게 핑크색 들어가고. 옥춘 아니에요? 줄이 그 이렇게 이름이에요? 띠 줄이 무늬 들어가 있는 그 줄이 옛날 착한 그거 블록블록한 네네네. 그 맛이 없어요? 뭐든 먹으면 고양무 모양인 줄 알았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먹었어. 근데 하여튼 그 사탕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물론 집안의 풍속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도 그 사탕을 먹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그게 없으니까 또 약간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있다 없으니까. 그래서 사자는 말은 절대 안 하는데 왜냐면 아무 맛도 없거든. 진짜 맛없고 부서지지도 않고 아무도 안 좋아해. 먹으면 그 바깥에 색소가 입에 다 묻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는 제사상에서 그 사탕이 제일 튀었는데 화려하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약간 뭔가 허전한 느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초코라떼고요. 추석 때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전 추석에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양쪽 친할머니 댁, 외가 댁 다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이 있으셔서 차례, 제사 이런 거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지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지금 되게 기억나는 게 아빠한테 제가 한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아빠 우리 집은 왜 제사 이런 걸 안 지내? 그랬더니 아빠 대답이 상놈의 집이라고 그랬죠. 상놈의 집이라 하면서 이거 편집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할 말을 읽고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냥 교회 다녀서 안 한다 이러면서 아니 그래도 그 어린날 그 말 알아줬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이가 있었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반전에 탄생의 비밀. 이제 친가댁에 큰아버지까지 아빠랑 제일 나이 많이 차이 나는 큰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갑자기 막 이제 집안에 남자로서는 장남이 되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 제사를 막 뒤늦게 해야 된다면서 어머나.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끼리 막 엄마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근데 뭐 약간 거의 막 그런 사탕이나 막 이런 제사상 그럴 듯한 건 아니고 진짜 간단하게 뭐 밥그릇 뭐 국물을 과일 조금 올리고 전 좀 부치는데 시댁 가선 전을 안 부치는데 제가 친정에서 전을 부쳐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제사를 준비하는 약간 거꾸로 추석이 되었답니다. 저는 단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알고 봤더니 족보가 뼈대에 있는 멱살 소리가 이런 줄 알고 그거는 기대하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왕조의 후손이다. 뭐 이런 거. 좀 그러게 따라가 봐야겠네요. 족보를 좀 찾아서. 네, 저의 추석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그러게. 바뀌었어요. 반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어떻습니까, 동그리님은? 아,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지방에 내려가느라, 할머니 댁 내려가느라 그 길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막 진짜 10시간, 11시간 걸려서 저희 이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였어가지고 할머니네 그 친가외가가 다 그쪽이어서 이제 항상 내려갔는데 언제였지? 눈이 진짜 많이 오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서해대교쯤에 사람들이 차를 다 버리고 진짜 눈이 서해대교에서 설레야겠다. 아, 그리고 내가 설날쯤에 이제 차를 다 버리고 휴게소로 걸어갔던 진풍경이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야. 진짜 버리고. 네, 다들 이제 차를 길에 놓고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조금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제설 차량 막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나름 추억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번에 뭐 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진짜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3일 내내 제 방에만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때 되면은 이제 막 뭐 이렇게 그 끼니 때마다 뭐가 요리가 조금씩 바뀌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또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카가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형? 언니 아니 뭐 원칙적이야. 조카가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먹이시겠다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계속 요리를 하시니까 이제 저희 먹이겠다고. 근데 이제 방에 깻잎 살살 때마다. 수 있었나요? 조카가 이제 왔는데? 계속 이제 네, 찐맛 나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조돌이 조금 안 돼가지고 약간 까치발 뜨면 문을 열긴 하는데 이제 잠가요. 지금 많이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아. 한 2분 두들기다가 아무튼 즐거웠다. 네, 어디 가도 즐겁지만 집에서 쉬는 맞아요, 거 맞아요. 좋네요. 네, 이번 명절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광주는 안 가요? 네, 이제는 부모님만 이제 갔다 오시고 종종 따라갈 때가 있긴 하지만 자유의 시간을 떠나고 싶잖아요. 명절만큼. 부모님도 거의 전주나 다음 주쯤에 가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쵸? 요새는 또 명절 피해서 맞아, 이제 맞아. 하니까 그리고 명절 교통상황도 때는- 좋아서 뭐 11시간 막 이렇게는 아니니까 이제는. 맞아요. 진짜 오랫동안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용돈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들었어요.
이제는 가도 안 주지 않을까? 어떠세요, 망고빙수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동구리님이랑 저도 맨날 차 안에 몸 꾸겨 넣어가지고 자고 과자 먹고 그런 기억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너무 재미없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볼까 하게 또 눈 내리는 그날이었어요. 같은 날? 그때 이제 그때는 다행히 저희 아빠는 이렇게 돌아서 살짝 돌아서 좀 눈 내리는 그 서해는 피했는데 엄청 눈에 갇혀있던 기억 그때가 그때 2007, 8, 9년인가? 그때를 기억해요. 네, 그때. 맞아. 이때쯤이었어. 엄청 대설이 맞아. 뉴스에서 다들 이제 뉴스 보고 알았는데 그냥 이런 페트병 들고 빨리 주유소 가서 어머머머. 그게 되게 강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는 다행히 그래도 광주는 아니어서 청주여서 가까웠고 다행히 저기 피해서 잘 왔네. 그냥 이런 생각을 떠오르는데 같은 거에 같은 웬일이야. 같은 고속도로 기름 사오고 막 공사했어. 난리였구나 진짜. 그 기억이 되게 강렬했고 그리고 항상 추석이나 설날 그 당일 이틀 전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틀 전에 밤에 내려가서 한숨 자고 전날에 다 같이 전을 부치거나 송편을 만들고 그 추석 설날 당일 명절 당일날 차례랑 이렇게 지내고 이제 또 그 다음 외가에 가서 또 잠을 자고 와요. 그래서 3박 4일을 항상 이렇게 꼬박 보냈었거든요. 어이구야. 근데 이게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되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게 괜히 반항기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와서 아니 추석이 이렇게 긴데 왜 나는 많이 못 쉬는 것 같지 엄마? 엄마한테 엄마한테 할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엄마는 더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죠. 그쵸. 어렸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가 너무 오래 길어. 그래서 엄마 나를 좋아하셨을까요? 저 때문에 하루씩 줄이시더니 요즘에는 아예 4, 5시에 출발 당일 그래서 당일 밤에 오세요. 당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당일 새벽 4, 아침에 5시에 지내고. 출발하고 그냥 당일에 저녁에 싹 오시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한번 따라가면은 굉장히 하루가 길더라고요. 맞아. 아직도 하루가 안 지났네. 요즘은 따라가면 그래요. 아직도 하루가 안 지났네. 그게 많이 그렇게 달라져. 저한테는 4일이었던 그 지방 내려간 행사가 이제 하루로 푹 바뀌었어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완전 축소됐네요. 네. 좋네요. 확대된 집은 저희. 엄마가 불만이 이만저만처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다 만다더니 조금만이 됐어요. 몇 년. 약간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눈치 챙겨. 아빠 밥 얻어먹고 싶어. 눈치 그러니까요. 챙겨.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근데 어머니가 대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주시는 오케이를 받아주시는 거니까. 그치, 워낙 뭔가 이렇게 집안에 막 산소도 그때 막 이장하고 큰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막 그걸 봤어가지고 약간 그래, 마음이 조금 소환공지 몇 년 좀 하면 마음이 좀 줄어들겠지. 그만하려니 했는데. 몇년 전인데. 한 5, 6년? 좀 있으면 이제 제사상에 사탄이 없네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허전하네. 막 이러면서 나오지 알록달록한 않게. 그거. 아니, 이제 이 추석이 지나고 만났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9월 달에 다른 분이랑 같이 단원 설계를 막 하는데, 3학년에 세시풍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시풍속을 가르치기가 어렵다. 이게 도대체가 경험치가 있어야 세시풍속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데, 경험치가 너무 없고, 세시풍속이라고 부를 게 이제 없다 이거예요. 많은 집에서. 거의 절반 정도 그쵸 여행 다니시고 요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명절 아니어도 잘 예. 다니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여기 요 집단 안에서도 이제 옛날처럼 막 혹적지근하게 상을 차린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세시풍속이라는 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의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키즈 카페처럼 이제 추석 설날 체험관 체험해보기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신기하다. 그러네요. 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한번 써봤고요. 오늘의 그림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다가 우리 오늘 그림책 발표자가 하도 비밀 유지를 주장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오프닝조차 그림책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그림책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코너 그림책을 꺼내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을 꺼내다에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뭘 막 시험지까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오늘의 발표자인 동그리님 오늘의 그림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오늘의 그림책에는 아까 추석 이야기를 했는데 추석 때는 또 보름달이 크게 뜨잖아요. 보름달에는 누가 살고 있게요? 여기! 네. 오늘은 오늘 이 토끼가 이 그림책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저희의 이제 그림책에는 토끼의 짝꿍이 있죠. 토끼와 함께 여러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영원한 라이벌. 영원한 라이벌 거북이와 함께 이번에는 띄어쓰기 경주를 하게 됩니다. 제목부터 띄어쓰기 경주인 이 책은 광미영 작가와 지은 작가가 함께 글과 그림을 쓴 책인데요. 이번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어떤 경주를 하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너무 재밌네요, 진짜. 표지가 너무 재밌어. 저희 보름달을 보면 뭐 하죠, 보통? 소원을 빌죠. 네. 오늘 이 그림책도 소원 편지를 쓰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는 소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과연 이 편지가 잘 전달이 될지, 과연 이 소원은 누가 들어주는지, 우편 배달부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소원 편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북이의 편지는 띄어쓰기가 전혀 없는 점점 더 크게 해주세요. 와, 토끼는 오이가 빨리 나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를 썼는데요. 띄어쓰기가 없는 편지를 받은 한신영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원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을 더 크게 해달라는 건가? 거북이의 점을 크게 해줘야겠다. 토끼는 이가 빨리 나게 해달라는 소원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주냐 하면 거북이의 머리에는 왕점이 생기고요. 토끼에게는 왕덧니가 생기고 맙니다. 동물 친구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너희 띄어쓰기 엉망진창으로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동물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거의 쌤통이 담았는데. 토끼 풀 죽은 거 봐. 토끼와 거북이는 띄어쓰기 훈련을 열심히 해서 소원을 다시 제대로 쓸 거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토끼와 거북이가 잘 띄어쓰기를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속 마을에는 원래 소원 편지와 친구들의 편지를 배달해주던 원숭이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배달하다가 편지를 배달하던 중에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우편 배달부를 뽑는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우편 배달부로는 누가 지원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죠.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는 소원 편지조차 엉망으로 쓰는 띄어쓰기를 못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쟤들 너무 웃겨. 너희가 어떻게 편지를 배달해? 하면서 또 놀리고 있죠. 하지만 띄어쓰기도 이제 자신 있다는 토끼와 거북이는 과연 우편 배달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경주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끈기도 필요하고요. 편지를 끝까지 잘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글자를 잘 띄어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친구들의 편지를 잘 해독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에는 9개의 관문이 있대요. 첫 번째부터 9가지의 관문을 읽고 편지를 읽어서 문제를 해결한 토끼와 거북이는 문제를 마친 쪽에 글자 주머니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글자 주머니는 모두 모아서 또 새로운 편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또 마지막까지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지는 누군가의 깜짝 생일잔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어서 빨리 미션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띄어쓰기 대결 지금부터 출발해볼게요.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지금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 굉장히 해당되는 지금 정체성에 지금 그런 거구나. 오늘 이걸로 가는 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듣는 재미가 있네. 너무 귀여우신데. 네 그래서 자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찾아서 이제 숲속을 살피다가 첫 번째 편지를 발견했어요. 아기 염소 4마리가 사라졌어요 라는 편지를 발견했는데요. 엄마 염소가 이름은 우리말이 요리조리예요. 우리 아이들 좀 꼭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토끼와 거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편지를. 첫 번째, 아기 염소 4마리가 사라졌어요. 아니면 아기 염소 4마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난 2번. 말이라는 애만 사라진 거. 아 마리만 사라졌다. 말이만. 네. 또.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 1번. 네, 나도 거북이. 1번. 네, 우리 거북이.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네. 거북이, 토끼. 거북이. 아이들도 거북이. 답이 어. 갈립니다. 갈리겠네. 근데 아이들이 재밌는 건요. 거북이가 똑똑해 보이나 봐요. 토끼는 늦잠 자고. 바보 같아. 했을 때도 되게 막 썼어요, 편지. 맞아요. 그래서 약간 거북이가 똑똑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파가가 정답은? 잘못했네. 거북이는 풀밭을 요리조리 종종거리며 우리말이 요리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풀 속에서 아기 염소 4마리가 네네네네네 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죠. 거북이가 엄마 염소에게 아기 염소들을 데려다 주었답니다. 거북이가 맞았네요. 토끼는 풀밭을 요리조리 깡충거리며 누굴 찾았을까요? 마리를 찾았죠. 염소가 아닌. 네, 염소가 아닌 다람쥐 한 마리가 뿅 하고 나왔는데요. 전 마리인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하니까 엄마 염소가 너는 누구니? 하면서 토끼는 엉뚱한 다람쥐를 데려다 주었네요. 마리가 있긴 있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엄마 염소는 거북이에게 첫 번째 글자의 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합쳐서 어떤 편지가 될지 글자를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호. 네. 여기다 쓰는 거군요. 글자 호를 획득했습니다. 네. 첫 번째 편지를 해결한 거북이와 토끼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연못가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숲속 친구들 우리 함께 울창하고 푸른 숲을 만들어요. 소나무를 심고 돌보세요. 산신령이 쓴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소나무를 심고 돌봐라. 소나무를 심고 돌을 봐라. 아니, 사과가 너무 안 되는 게 표정 너무 여기 너무 바보처럼. 너무 편해하고.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면서 장면이다. 소나 물을 심고 돌을 봐라. 창의적인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 저 토끼일 것 같은데요? 그 약간 토끼 덧니가 콧물 같아. 과연 이번에도 거북이가 맞을지.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자, 토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토끼는 땅을 파고 누구를 데려왔냐? 소를 데리고 왔어요. 저런. 아침을 자다 아침을 연소가 은매 너 뭐하는겨? 토끼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토끼가 미안해 소나무를 심으라는데 그냥 다 심어보려고 일단 소도 심고 무도 심고 자 이제 한번 돌을 봐볼까 하고 있네요. 대단하다. 아유, 우리의 산신령님 아주 저런저런 토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북이 아주 씩씩하게 소나무를 심고 흙도 꾹꾹 눌러주고 물도 주며 잘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하고 있네요. 아무리 봐도 거북이가 맞는 것 같죠? 산신령은 거북이에게 두 번째 글자인 죽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신령님이 글자만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약초 주머니를 내밀며 이것이 너희 것이냐 하고 묻는데요. 거북이와 토끼는 갑자기 저희 게 아닌데 왜 묻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니요 아닌데요 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려는 거북이와 토끼에게 이번에는 사탕 주머니도 내밀어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 것이냐 하는데 둘 다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토끼 귀 봐.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그렇더니 귀엽다. 네, 우리 산신령님 갑자기 뜬금없이 둘 다 참 정직하구나. 얘랬다 나가줘라 하면서 약초와 사탕 주머니를 토끼와 거북이에게 줍니다. 산신령님 약간 정체성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 이 사탕과 약초 주머니는 또 어디서 사용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글자 주 획득했어요. 네. 사실 산신령님은 소원 편지에 소원을 들어주는 산신령님이었어요.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서 내가 잘못 띄어쓰기를 잘못 읽지만 않았어도 너희의 소원을 엉뚱하게 들어주진 않을 텐데 하면서 걱정하며 보고 있죠. 토끼와 거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덧니와 왕점을 달고 다음 편지로 갑니다. 세 번째 편지는 숲속에 가니까 저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뿌 나물 주세요. 너무 덥고 목말라요. 꿀꺽 삼킬 침도 없어요. 아기 코끼리가 편지를 적었네요. 이것은 나무를 달라고 하는 건지 나 물 주세요 라고 하는 건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번엔 토끼네. 토끼야. 어떻게 토끼 한 건 한번 할 수 했네요. 있을까요? 드디어 토끼 점수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네. 자, 거북이는 열심히 나물 냄새를 따라 풀숲에서 노루줌, 박쥐나물, 나비나물 하면서 이제 나물들을 모아서 코끼리에게 가져갔어요. 코끼리야 배고프지? 얼른 나물 먹어 했더니 코끼리가 울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눈물을 한 방울 또로로 흘리고 있습니다. 토끼는 재빨리 용달샘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물을 떠서 물고기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 가지러 가야 돼 하며 물 떠서 이제 코끼리에게 전해주죠. 물만 먹고 가지요. 토끼는 코끼리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하지만 거북이와 토끼는 물을 주지 않고 갑자기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넌 왜 물을 가져왔어? 넌 왜 나무를 가져왔어? 하며 투닥거리고 있는 중에 코끼리가 얼른 물 주세요 하자 물을 한 입 먹고 행복해진 코끼리가 세 번째 글자를 토끼에게 주게 됩니다. 세 번째 글자인 랑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중랑. 이상해지네요. 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닌가 봐. 네. 그런 것 같아. 코끼리는 나물도 좋아한다면서 거북이가 준 나물도 아주 맛있게 냠냠냠 먹었답니다. 네 번째 편지. 여기는 안개가 자욱하네요. 늪이 나타났어요. 이곳은 함정이래요. 문제를 잘 풀고 미로를 통과해봅시다. 개똥이네 개가 있어요. 조심! 밟으면 미끄러질지도 몰라요. 개똥이 개똥이 4개가 있다는 걸까? 개똥이네? 개가 있다는 걸까? 아이 냄새나 개똥! 얼벌! 멍멍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똥! 첫 번째. 거북이요. 네, 거북이. 네. 거북이에 개똥이 4개가 있는 게 맞는지 한번 거북이의 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거북이는 개똥을 피해서 개똥을 피하자 하면서 미로를 따라갔더니 네 번째 글자 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토끼는 개똥을 피해서 가다가 아이고 머니나 늪에 빠지고 말았네요. 늪에 빠진 토끼를 거북이가 구해주러 갑니다. 영차 거북이가 토끼를 구해줬더니 늪에서 악어가 나타나자 열심히 획득한 글자를 늪에 퐁당 빠뜨리고 마네요. 잃어버린 글자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못 찾아도 우린 있는데. 나가 있으면 됐지 뭐. 토끼가 이제 자기 때문에 글자 잃어버렸다고 엉엉 울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글자 잃어버려 정말 미안해. 넌 내가 옛날 경주 때처럼 혼자 가버릴 줄 알았는데 왜 등에 태워줬어? 하면서 이제 토끼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나도 이기고 싶었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이젠 우리 친구야 괜찮아. 하면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가네. 네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떠올랐어? 네, 5번째 편지. 이번엔 돼지 친구들이 나오네요. 빨간 벽돌집에 살고 있는 아기 돼지들이 5번째 편지를 들고 왔어요. 도와주세요. 여섯째 돼지가 방에 갇혔어요. 숨바꼭질 하다가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 돼지들, 6째 돼지가 방에 갇힌 걸까요? 아니면 6째 돼지가 가방에 갇힌 걸까요? 가방에 들어가 있을까요? 와. 방에 있을까요? 이거 라떼 이즈 홀스 할 때 나오는 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허. 띄어쓰기 할 때 매번 띄어쓰기만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또 책을- 나올 줄이야. 네.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띄어쓰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맞아요. 자, 6째 돼지는 가방에 있을까요? 방에 있을까요? 아이고야. 거북이는 방에 있었네. 네,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더니 무사히 6째 돼지가 방 안에 있었네. 무서워서 꿀꿀 하며 다섯 마리가 달려가고 안아주었죠. 토끼는 어이구 가방을 들고 왔어요. 영차 6째 돼지야 왜 방에서 나와? 가방에 갇힌 거 아니었어? 라고 토끼가 묻자 내가 어떻게 조그만 가방에 들어가요? 하자 모두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토끼가 들고 온 무거운 가방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 먹을 짜잔! 거? 글자 주머니!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네. 가방에 먹을 거지. 가방에 피크닉 음식이 있었네요. 피크닉 음식과 함께 글자, 4번째 글자는 잃어버렸고, 5번째 글자인 가를 획득하게 됩니다. 오, 돼지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간식도 냠냠냠 먹고 있네요. 자, 이번엔 6번째 편지를 찾아 떠납니다. 6번째 편지는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가 또 등장했네요. 어제 새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은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산신령님한테 선물 받은 반짝반짝 빛나는 도끼래요. 꼭 좀 찾아주세요. 나무꾼이 이번엔 편지를 썼네요. 아이고, 맨날 잃어버리는 도끼. 오늘은 도끼를 잃어버린 걸까요? 오늘 은도끼를 잃어버린 걸까요? 블링블링. 이거 진짜 팽팽하겠네요. 오늘 도끼일까요? 도끼가 있었을 것 같아. 블링블링. 오. 근데 사실 둘 다 예리하십니다. 맞잖아. 그렇지. 그치. 도끼를 잃어버리긴 했잖아. 근데 그 도끼가 은도끼인 거지. 자, 과연 어떤 도끼일지. 자, 토끼와 거북이는 연못가로 달려가서 산신령님을 불렀습니다. 산신령님, 나무꾼 아저씨가 도끼를 잃어버렸대요. 꼭 좀 찾아주세요. 좀 조용 좀 말아봐라. 시끄러워. 도끼라고? 그래, 이 도끼더냐? 했더니 거북이가 맞아요 하고 도끼는 아니에요 합니다. 그럼 이 도끼더냐? 했더니 토끼가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도끼를 잃어버린 토끼는 은도끼를, 오늘은 도끼를 잃어버린 거북이는 새도끼를 들고 누구에게 갈까요? 네, 나무꾼에게 갑니다. 거북이가 헐레벌떡 귀여워서 헐레벌떡이 되나? 어쨌든 열심히 빠르게 와서 새도끼를 내밀자 나무꾼이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아, 이건 어제 잃어버린 새도끼잖아. 나무꾼은 거북이에게 글자 주머니를 내밀며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늪에서 주웠지 하며 늪에서 잃어버렸던 글자 대를 나무꾼이 들었어요. 이런. 토끼가 이번엔 헐레벌떡 달려와 은도끼를 내밀자 나무꾼이 활짝 웃으며 맞아, 이것이 오늘 잃어버리는 도끼야 하며 나무꾼은 토끼에게 글자 주머니 새로운 글자 먹을 주었습니다. 저분은 생계 유지가 가능한 거야? 맨날 잃어버리면 가슴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신경도 화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전히 도끼를 잃어버리고 계신 우리의 나무꾼님.
반갑지만 또 다음 편지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 편지. 오, 이제 많이 왔어요. 자, 7번째 편지는 엉덩이에 콕 뭐가 찔러서 보니 종이비행기처럼 쪽지가 적혀있네요. 저런. 자, 두더지같이 땅 파요. 어서 두 발을 빠르게 움직여요. 낮잠은 방해하지 마세요. 두더지. 자, 여러분의 선택은 두더지와 함께 땅을 파는 걸까요? 아니면 두더지 같이 땅을 파는 걸까요? 두더지처럼 땅을 우두두두두 파는 걸까요? 아니면 두더지와 함께 땅을 파는 걸까요? 이거 나만 어려운가 이거? 그냥 토끼. 나는 토끼. 토끼? 저는 토끼요. 글쎄. 그치? 나도 거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낮잠 자니까 깨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불러. 야, 두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북이는 이렇게 부릅니다. 어. 자, 두더지야 같이 땅 파자 하고 불렀더니 부르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자녀. 누가 낮잠을 깨우는겨 하고 이제 두더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토끼는 두더지처럼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파파파 땅을 파다 보니 글자를 찾았네요. 고! 글자, 새로운 글자 고를 막상 획득하게 막하네요. 됩니다. 네. 4대 3이네. 토끼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어요. 과연 거북이가 아쉬운 듯 나는 두더지랑 같이 땅 파라는 줄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며 토끼와 두더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빨리빨리 가야죠. 자, 부지런히 8번째 편지를 향해 갑니다. 자, 이때 거북아 조심스레 거북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거북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어릴 적 친구였던 바다 거북이 수줍게 웃고 있지 뭐예요. 8번째 편지를 들고서 말이에요. 오징어 옹중아 많이 아파서 육주에 약이 필요하단다.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거북 아주머니를 따라오렴. 바다 용왕님한테 편지가 왔네요. 거북 아주머니를 따라오라는 걸까요? 거북 아주머니를 따라오라는 걸까요? 주머니일까요? 아주머니일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주머니를 어떻게 옛날 따라가? 친구지만 옛날이니까 지금은 아주머니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저 친구가 그쵸? 저는 옛날 친구라서 주머니? 이거 가장 많이 헷갈려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를 따라가자, 주머니를 따라가자. 자, 거북이가 따라간 주머니는 글자 주머니였어요. 네. 나 아줌마냐? 상어의 밥이 될 뻔했죠. 네. 거북이 친구였나봐요. 아줌마가 아직 안 됐나 봅니다. 아주머니 아니야! 라고 하면 싫어하죠. 자, 8번째 글자. 10. 네, 10. 보고 싶다 할 때 10. 휴, 영국에 무사히 도착하자. 이때 산신령에게 받은 약초를 사용하네요. 약초를 내밀고 오징어 공주에게 네, 오징어 공주에게 줍니다.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야 하면서 치약이 너무 쓰잖아 했더니 용왕이 치약이 너무 쓰다고 하면서 또 엉뚱하게 이야기를 듣고 공주가 우는 걸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죠. 자, 그때 토끼가 이번에는 산신령이 2번째로 준 사탕을 건네며 달콤한 사탕을 주자 오징어 공주가 울음을 뚝 하고 그치게 됩니다. 울음을 그쳐준 토끼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보너스 글자 주머니를 획득하게 됩니다. 산신령 큰 그림이 있었네. 저거 벌써 언제 준 거야?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용왕이. 신령님은 달라. 역시 다 계획이 있으셨죠. 자, 이렇게 오징어 공주와 용왕님의 편지를 해결하고 또 이제 하늘로 가기 위한 9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 이 조심해 파리가 나타났어요. 톱수이면 아주 아프대요. 서둘러 미로를 통과해서 숲으로 가세요. 해마 경비대. 멋지네요. 해마 경비대가 9번째 편지를 줬어요. 자, 이것은 과연 자, 조심해 파리가 나타났어요. 일까요? 아니면 조심 해파리가 나타났어요. 일까요? 해파리 파리일까요? 해파리일까요? 바닷속에까지 쫓아온 파리는 조심하긴 해야지. 괴물인데 괴물. 괴물파리. 과연 이 파리일까 해파리일까요?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는 파리를 피해서 출발하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파리가 있어. 바닷속인데. 엄청나. 무서운 파리다, 무서운 파리.
거북이 갇힌 거북이에게 토끼가 해파리를 조심하는 거야. 파리가 그려진 문으로 나와 라고 하며 거북이를 구출해주고 토끼는 마지막 글자인 묘를 획득하게 됩니다. 짜잔! 오, 축하합니다. 9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하게 되었네요. 이제 모은 글자들을 맞추어 편집 주인에게 배달해봅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일까요? 오죽가 내 신랑 먹고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글자를 잘 조합해봅시다. 호랑이가 먹고 싶대요. 근데 죽이 뭐지? 그러니까 죽이 먹고 어디 없네? 싶은가? 호랑이가 죽 먹고 싶대요. 호랑. 호랑이가 이 대 빠졌네. 대. 호랑이 가죽. 대를 어디다 쓰지? 호랑이 가죽을 먹고 싶다고? 먹고 싶대. 호랑이 가죽? 맞아. 호랑이 가죽이랑 호랑이 가죽. 호랑이가 그렇게 돼. 아, 네, 맞습니다. 네, 호랑이가 죽 먹고 죽 먹고 싶대요. 싶대요. 먹고 싶대요. 네. 대가 저기 들어가. 네, 우리 토끼와 거북이가 진짜 힘을 합쳐서 호랑이가 좀 먹고 싶대요라는 글자를 찾게 되었어요. 자, 토끼도 이번에 엉뚱하게 호랑이 가죽 먹고 싶다고? 하지만 거북이가 가죽 즐겨서 어떻게 먹어? 호랑이가 죽 먹고 싶대요. 자, 호랑이가 죽을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죽일까요? 팥죽. 네, 팥죽은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할머니. 네, 우리 팥죽 할머니한테 가야겠죠. 자, 토끼와 거북이가 팥죽 할머니한테 가서 팥죽 할머니 호랑이 생일인데요. 팥죽이 먹고 싶대요. 하면서 허허허 호랑이가 내 팥죽을 좋아하긴 하지 하면서 할머니가 맛있게 팥죽을 끓여주자. 호랑이는 몇 그릇이나 먹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그릇이나 먹고 호랑이는 팥죽 할머니에게 할머니 많이 감사드려요 하면서 감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경주를 무사히 맞춘 토끼와 거북이는 드디어 숲속 우편 배달부로 모두 함께 둘 다 임명되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우편 배달부가 된 토끼와 거북이는 신이 나서 편지를 많이 받은 토끼는 더 신나고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북이도 신나고 앞으로 우편 배달부 일을 할 수 있어서 신이 난 토끼와 거북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점하고 토끼. 자, 우리 우편 배달부는 됐지만 소원이 해결되지 않았죠. 자, 과연 자, 소원 편지를 배달하는 날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소원은 누가 들어주는 것이었냐? 우편 배달부만 아는 비밀이었는데요. 우린 모두 알고 있죠. 바로 산신령님이었죠. 애들아 나다 너희들 띄어쓰기가 엉망이어서 내가 헷갈릴지 뭐냐. 킁킁 미안하구나. 지금 당장 덧니와 왕점을 빼주고 소원도 하나씩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북이의 소원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점점 크기가 네, 점점 더 크게 해주세요. 뭘 크게 해달라는 거였을까요? 키가 크게 해달라고? 덩치가? 네, 덩치와 키, 뭔가 이렇게 둘 다? 몸이 아. 크게 해달라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토끼는 오이가 빨리 나게 해달라는 편지였네요. 아. 토끼는 오이를 키우고 있었나 봅니다. 토끼는 당근이지. 오, 그 이야기 우리 어린이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새 또 왕정과 덧니가 정이 들었나 봅니다. 멋져 보여서 빼지 않겠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우편 배달부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이가 아파요! 라는 편지를 받고 악어네 아이가 아프대. 얼른 소아과에 가자. 아니야, 악어 이가 아프다잖아. 치과에 가야지. 저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토끼와 거북이는 앞으로 우편 배달부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응원해봅시다. 네,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의 띄어쓰기 경주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끝. 재밌네. 아유, 끝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읽어줬을 때 애들 반응이 궁금한데.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아니 약간 퀴즈를 풀면서 맞춘다는 기분이 들었나봐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공부를 하는 느낌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그 편지를 먼저 보여주고
어떤 게 답일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직접 답을 적어보고 기다리면서 내가 맞았다, 뭐 누가 틀렸다, 막 이런 과정이 재밌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이 이야기가 띄어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흥미롭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40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78쪽? 뭐지? 매수가 이렇게 많았나요?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딱 하면 이렇게 끝내면 딱 40분이 맞더라고요. 같이 읽는 것만 네. 그렇죠. 다른 활동 안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 맞춰보고 하나씩 해보고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편지 뭐일 것 같아 하면서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저 2, 3학년이랑 했는데 3학년 아이들도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그러겠네. 읽었습니다. 목이 완전히 나갔겠네. 네. 몇번 나갔고요. 몇 번째 읽는 중이신가요? 혹시? 10번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스킬이 늘어나고. 제일 완성될 때 저희가 공부하거든요. 와, 거의 책을 외웠을 때쯤. 뭐 이 책 그냥 바로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망고빙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고 그림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그 쪼만한 그 소소하게 토끼야 너 맨날 물만 마시고 막 세수 좀 해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진짜 제일 좋았어요. 나 오늘 세수 안 했나?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재미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개그 같은 거 너무 재밌었어요. 누렁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아까 그 토끼 옹달샘 갔을 때 저거 진짜 귀엽다 이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소를 땅에다 심어버리는 이게 약간 억지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요소를 너무 중간중간에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이 띄어쓰기는 저학년도 문제지만 고학년은 더 큰 문제잖아요. 얘네는 아예 고착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6학년 애들도 되게 하면은 10명 중에 1명은 본인이 조금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읽으면서 느낀 게 띄어쓰기가 여기는 문해력이 더 큰 것 같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 띄어쓰기 자체보다는 결국 맥락 파악 좀 잘해야 되고 사회성 있는 애들이 잘하겠다라는. 맞아. 그 도끼에서도 어제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오늘은이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아주머니도 사실 이제 편지 내용을 보면 답을 저기서 찾을 수 맞아요. 있는데 힌트가 근데 다 이제 있네요. 아이들은 편지 내용을 제가 일부러 읽어주는데도 흘겨 듣고 이제 이 띄어쓰기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런지 역시 그 내용을 보고 딱 이건 이거다라고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도가 아니라 이게 약간 문해력과도 네, 연결이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 그러니까 저는 이제 1학년 다니는데 1학년이 대부분 저렇게 띄어쓰기 없이 쫙 연결해서 다 쓰거든요. 근데 띄어쓰기가 어디서 띄어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애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이야기 딱 들려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딱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옛날 이제 전래동화 주인공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애들도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 들으면서.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딱 취향 저격으로 애들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도 그렇고 거의 뭐 띄어쓰기와 관련한 책으로는 거의 종결? 종결파인데 가격도 괜찮은 가성비까지 갖췄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딱 학부문고로 읽기 좋은. 똑같다는 네.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거의 종결판인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거 알려줄 때 너무 좋은 책을 소개받았네요.